이전에도 계속 했지만 기록하는 건 처음입니다. 하고 스토리에 올리고 삭제하고 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내 SSD 카드 용량이 다 차가지고 또 하나를 새로 샀을 정도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 3일 쉬어도 꾸준히 달리기는 했다는 사실, 유럽 가서도 단련했습니다. 2, 3일, 일주일 이 정도 쉬는 이유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따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직장을 다녔으면 이렇게 운동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수고 프리랜서고 해서 그런 건지 아침에 운동하거나 저녁에 운동하고 나면 또 하루 종일 자거나 늦잠을 자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못했다는 사실. 미트 사기가 좀 아까워서 핸드메이드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한 권 찍고 버린 것 같아요. 올림픽공원 아니면 하남 종합운동장에서 겨울엔 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 운동 루틴은 턱걸이 그리고 푸시업 정도 맨몸 운동 했어요. 맨몸 운동밖에 아는 게 없어서 한 것도 있고, 체육관 다니기가 사실 돈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았던 때라서 안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푸시업은 많이 했고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거든요. 뭐 배운 것도 따로 없고, 그나마 학창시절 운동했던 거 바탕으로 하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22년 후반부부터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영 후 달리기, 전 달리기, 이렇게 턱걸이랑 푸시업과 같이 단련했습니다. 운동을 2탕, 3탕 정도 하는 날이 있기는 했었는데 거의 한 탕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처럼 했어요. 5km 기준으로 뛰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는데 4.9km, 3km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5km까지 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체 단련도 계단 오르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는데 계단을 굉장히 오르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체에 힘이 없는 건 아닌데 아마 제 체형 문제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크로스핏 시작한 지 한 달 안 됐는데 2주 조금 넘었는데 그 문제점을 하나씩 알아내고 있습니다. 제 문제점이 크다는 사실을 그전에도 약간씩 알게 됐었는데 이번 크로스핏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その気持ちわかるぞ。好きなだけ撫でるがよい。好きなだけ撫でるがよいぞ。 최현미 챔프가 시합하는 날이었습니다. 라이브 중 복싱 팬에게 한번 가보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올림픽 공원이라 수영 후 가볍게 밥 먹고 갔습니다. 공짜라서 갔어요. 복싱 시합엔 돈을 잘 안 써서 아시다시피 돈이 넉넉지 않은 것도 있고 거리도 멀고 아는 정보도 많이 없어서 복싱 시합은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지인 시합 아닌 이상. 체급이 저보다 높고 경력이나 실력이 좋으셔서 리뷰하기는 부담돼서 안 올리고 있었는데
다들 또 관심도 없었고, 복싱은 맞는 운동이라 아무리 잘해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최현미 선수가 은근 꽁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주변 관중들도 걱정할 만큼 다들 비겼다 할 정도로 외국 선수도 잘하는 선수여서 비슷한 건 아니었지만 최현미 선수가 초반에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후반부부터는 레프트 보디를 많이 잘 치셔서 한국에서 하면은 한국 선수가 당연히 이긴다는 걸 요즘 SNS가 발달돼서 알 사람들은 다 알아서 최현미 선수도 악플이 꽤 있는데 악플이 뭐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 선수 많이 봐와서 내 입장을 말하자면 이렇게 오래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아마추어 선수 빼고. 아마추어는 일단 뭐 헤드기어도 끼고 글러브도 조금 두텁고 뭐 해봤자 라운드도 길지가 않아서 그래도 오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는 운동이다 보니까 뭐 머리도 아프고 항상 뇌진탄 증상을 좀 갖고 있어요. 뭐 체급이 낮으면은 좀 괜찮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똑같아요. 어차피 몸이 부담하는 건 똑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돈이나 환경 때문에 많이 못하는 사람 많고 뭐 최현미 선수도 그랬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뒷얘기도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시합을 본인도 하고 싶어서 뭐 이곳저곳 많이 옮겨 다니고 뭐 많이 알아보고 부모님도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야.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달리기는 자세가 안 좋아서 무릎이 아파졌는데 자전거는 무릎에 부담이 많이 안 가서 많이 괜찮더라고요. 라이브를 했습니다. 웹화보는 이제 못 찍을 것 같아서 이때쯤 관둔 것 같아요. 옥상 넓어서 좋았었는데 햇빛이랑 더위, 추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죠. 21년, 20년부터 텐트도 설치하고 큼지막한 텐트도 설치했고 위에 뭐도 깔아보고 했었는데 날라가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안 사용하면은 닫아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접어놔야 된다고. 어찌됐든 날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열어놓고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있더니 날아가거나 부서지거나 했어요.
여기 지금 가운데에도 원래 큼지막한 텐트를 이제 사람 써가지고 되게 대형 텐트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부서져 버렸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비 오는 날 다 부서져 버리고 비 때문에 무게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부서지고, 저기 지금 보이는 기둥 보이시죠? 그림자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둥 천막이 다 찢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기둥도 부서지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이맘때쯤 아예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설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돈 썼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텐트도 여기서 몇 번 자기도 했었는데 깜빡하고 텐트를 안 치우면 날아가 버립니다. 텐트도 그래서 서너 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 (22년) 이때 마라탕에 중독이 돼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몸에도 안 좋고 속에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중독이 돼서 너무 먹고 싶어서 힘들었어요, 이때. 달리기는 진짜 웬만하면 오전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점이 오전에 또 하면은 하루 종일 잤습니다. 반나절을 자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유도도 한 달 정도 배웠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추워가지고 제가 발열 양말을 마련을 해서 그거를 신고 지금까지도 갖고 있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나갈 일은 많이 없겠지만 이때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원래 발가락이 길어가지고 피도 잘 안 통하고 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금방 냉증이 심한 사람인데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판매자분도 착하고 좋았습니다. 진짜 웃긴 게 산책 중에 예전에 알던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은 좁다는 거를 알고 있기는 했었는데 산책 중에 갑자기 누군가 말 걸길래, 근데 말 거는 거는 강아지 때문에 몇 번 많이 그랬었어가지고 그런 분인가 싶었는데 옛날에 복싱장에서 봤던 팬분이시더라고요. 팬이라고는 조금 애매한데 간원이셨는데 저랑 알게 되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프로필을 만들어 주셨고, 그때부터 사용하던, 지금까지 사용하는 프로필을 그려주신 작가님이셔. 네,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을 하시고 그림은 취미로 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야외 운동을 제가 꺼리는 이유는 장이 안 좋아요. 유당불내증은 둘째치고 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싸고 나가서도 싸야 되고 그리고 운동 끝나서도 싸야 되고 계속 싸는 스타일입니다. 뭐 오줌도 오줌인데 똥도 되게 많이 누고, 아침에 활동하면 그냥 그때부터 계속 싸요. 그게 문제예요. 잘 싸서 너무 좋긴 한데 가끔은 변비인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었어요. 옛날부터 변비인 사람들이 부러웠고 가스도 많이 차고 그 문제여서 요즘에는 이제 카베진이랑 장 유산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카베진은 몸에 안 맞는 것 같고 유산균은 피부에도 좋다고 해서 먹고 있기는 하는데 장에는 좋은데 피부에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남 종합운동장에서도 운동 후에 이렇게 푸시업을 계속했고, 옆에 보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학생들도 푸시업이나 프랭크 같은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옆에서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확실히 같이 운동하는 게 힘이 더 나요. 그래서 시간 날 때 복싱장에서 알던 그런 남성분이랑도 같이 뛰었었고, 근데 그분이 뭐 중국 유학생이고 바쁘시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 최근에도 만나서 복싱도 하고, 제가 함상명 선수 좋아한다고 해서 함상명 선수한테도 데리고 가주고 했습니다. 어리신 분인데 공부도 잘하시고 중국어 잘하는 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뭐 전공이 뭐라고 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복싱 말고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이 운동을 했었는데, 크로스핏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같이 운동하는 게 운동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까꿍.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는 11월이 됐습니다. 추워져서 이제 옷도 껴입고 그렇게 운동할 곳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수영은 고정적으로 했고요. 헬스장을 하나 끊었습니다. 밑에 피부과도 다니고 등드름 때문에 피부과도 다니려고 노력했는데 얼굴도 그렇고
등드름은 사실상 여드름이 없대요. 흉터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다가 얼굴도 보니까 100만 원이 좋게 넘어서 그냥 시술은 안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좀 돈 모아서 시술 받을 거고, 요즘엔 또 모공을 그렇게 시술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피부과는 저는 효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도 피부과를 많이 다니긴 했지만 피부과는 막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돈 벌려고 하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웬만하면 안 다니려고 이맘때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진짜 모공 때문에 거슬려서 모공 시술을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집 앞에서 고양이가 보였는데 여러 마리 보이는데 강아지 때문에, 제 아들 때문에 금방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냥 본능이 너무 심해가지고 최근에도 그런 것 때문에 시비가 몇 번 붙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옥상에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춥고 덥고 햇빛은 너무 쨍쨍하고 그래서 피부가 많이 망가졌죠. 원래부터도 피부가 많이 망가진 상태이긴 했는데 햇빛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미간 주름이 되게 심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도 눈이 약해서
인상을 쓰던 버릇이 이제 성인 돼서도 아직도 있는데, 눈을 햇빛이 조금만 자외선이 있어도 못 뜹니다. 그런 버릇 때문에 미간 주름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것도 보톡스를 한번 맞았었는데, 이때부터도 보톡스를 한번 맞고 생각을 한 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거슬리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햇빛을 피하는 걸로 선크림도 잘 발라줘야 되고, 선크림도 잘 바르겠습니다. 1월에도 계속 꾸준히 단련을 했고요. 맨몸 운동 위주로 훈련을 했고, 수영도 계속 단련을 했습니다. 쉬어봤자 한 달 중간중간에 몇 번 쉬었던 것 같아요. 약속도 있고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못했습니다. 이때가 유튜브 덕분에 수익을 많이 창출했을 때예요. 이제 잘 나갔을 때인데, 춤 학원도 다니고 이벤트를 또 하나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유튜브 짬밥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배운 게 이벤트성 영상, 뭔가 조건을 걸어두면은 구독자가 많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가 1만이 조금 넘었을 때, 1만이 조금 넘었을 때여서 제가 2만이 되면은 성인식 춤을 춘다 라고 조건을 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뭐 복싱도 막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타 여자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다들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거를 이맘때쯤 알았던 것 같아요. 인스타 영상도, 인스타 게시물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제 얼굴이나 이제 몸매 영상에는 7만, 100만 가까이 되는 조회수가 찍히는데, 복싱 영상이나 그런 제 그냥 사소한 뭐 스토리?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제 유튜브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관심이니까. 아니 뭐 영상 찍는 것 같은데 이제 음량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 상관없어요. 네. 영상 찍는 거예요? 그러면 스튜디오 빌려야죠, 저 혼자. 그래? 네. 혼자 온 거예요? 네.
그럼 같이 이렇게 합쳐서.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너무 멋져서. 네, 저는 왜 이쪽으로 구석이 하나 더 있어? 무슨 좋지. 그거 화장실 이쪽으로 오지. 아 그래? 아, 우리 공주님이 혼자 이거 드셔? 네. 유튜브. 블루투스는 아니고 그냥. 멋지다. 멋져. 수영, 야외운동, 헬스장을 병행하면서 단련을 했고 훈련을 하면서 러닝머신이나 달리기, 야외 달리기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달렸던 것 같아요. 사실상 장거리, 겨울 이렇게 되지 않으면 무릎은 안 아팠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번 무릎이 좀 시게 아팠던 적은 있기는 한데 무릎이 막 아팠던 것 같진 않아요. 한두 번 정도? 그래서 많이 호전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무릎이나 좀 자세에 있어서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는데 무릎에 통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크로스핏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제 몸무게나 그런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혼자서 잘못된 자세로 지속적으로 뛰었던 게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크로스핏 하면서 코치님이 곁에 있을 땐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적을 이제 해주고 얘기를 해주니까 몰랐는데 그렇다고 옛날에도 선수 시절에 아예 안 아팠던 건 또 아니고 아프긴 했는데 지금처럼 막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프진 않았어요. 지금은 아예 여기 무릎 바깥쪽, 오른쪽 무릎 바깥쪽 이게 용어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한 거는 이제 팔자걸음 이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벌리면서 뛰어서 그리고 이제 코어가 없는 상태에서 뛰어서 그래서 자세가 망가진 상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인스타 달리기 러너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건데 이거는 제가 무릎을 앞쪽으로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자전거는 안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니킥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는 게 힘들어요. 니킥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니킥도 내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뒤로만 잤던 거예요. 앞으로 안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많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리는 훈련을 많이 할 거고 이번에 크로스핏을 하면서도 또 알게 된 게 제가 스쿼트도 무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안 올렸어요. 제 체급에 비해 그리고 제 훈련량에 비해 스쿼트를 못해요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스쿼트를 제대로 못 배웠어요. 제가 헬스장에서도 일했었고 PT도 여러 받았었고 헬스장에서 일하면서도 많이 배웠었고 했는데 이게 스쿼트가 제가 상체가 너무 기울고 하체는 많이 앉지가 않고 또 그러면서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이 가라앉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에 과부하가 많이 되고 약간 앞벅지에 개입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엉덩이에 개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무릎 통증 즉슨 엉덩이에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쪽을 이번에 느꼈죠. 이번에 스쿼트를 제대로 배우면서 엉덩이 통증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원래 엉덩이 통증을 못 느꼈거든요. 엉덩이 개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스쿼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지금 전혀 안 아픕니다. 스쿼트랑 스네치 동작, 역도 동작 배우고 있는데 전혀 안 아픕니다. 이때
복싱장을 하남 쪽으로 다니면서 마사지 방이 보이길래 마사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때 또 중독이 돼서 마장면이라는 음식에 중독이 돼서 몇 번 먹고 마사지에도 중독이 돼서 2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남은 멀어서 지금 하남 쪽은 전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남은 자주 갔습니다. 제가 하남에 살지만 서하남이라고 이쪽 둔촌동, 강동이 더 가까운 쪽에 살고 있거든요. 왜? 피부가 건조해서 여드름이 등드름이 나는 거라고 해서 바디로션을 사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도 바르면서 느낀 건데 저는 그냥 이제 운동 때문에 여드름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가 약해서 그냥 닿는 면적에 여드름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로션을 발라도 여드름은 계속 났고 지금도 발라도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바르고 등을 그냥 씻을 때 깨끗이 씻고 머리 감고 등 씻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월) 이맘때쯤 예전에 영상에도 올렸는데 아들이 병원에 갔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고 여드름이 자꾸만 나더라고요. 아들 몸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 많이 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사람 먹는 음식을 가끔 주거든요. 저랑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 아들도 여드름이 아직까지도 많이 나더라고요. 이때도 큰일이다 생각을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간 거였는데 그렇게 큰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수술하면서 며칠 7만 원인가 썼던 것 같아요. 수면 마취하면서 이제 치석도 제거하고 70만 원이었나? 7만 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치석도 제거하고 해서 그 정도 썼고요. 병원 갈 일은 많이 없는데 다행히 뭐 따로 관절이나 뭐 눈이나 잔치레가 없는 애라서 (2월) 감기를 많이 걸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감기는 많이 걸렸는데 이때 이번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번 연도 23년 처음이었고 22년에는 그렇게까지 막 감기 걸린 적은 없는데 24년에 굉장히 많이 걸렸고 23년에 처음으로 감기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딜 가든 자전거나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야 돼요. 굉장히 시골에 살고 있어서 그게 불편한 거는 아닌데 제 프리랜서 직업 특성상 편집할 시간이 많이 없고 이동에 많은 시간을 쓰게 돼요. 지금 이 복싱장 같은 경우도 가려면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자전거 타고. 그리고 만약에 뭐 버스나 지하철 다 똑같아요. 시간은 똑같았고 가는 것도 힘들고 해가지고 안 다니게 됐고 원래 뭐 혼자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잘 맞는 사람이랑 운동을 하고 싶기는 한데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운동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끝나고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카페를 갔습니다. 여기는 수도권이라서 늦게까지 하는 카페가 꽤 많아요. 3시? 새벽 3시까지나 1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이때 코로나였었어가지고 24시 타멘탐스는 1시인가 12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4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팬케이크를 좋아하는데 운이 좋게 집 근처에 팬케이크 집이 있고, 또 너무 좋게 강아지 애견 동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갔었고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애견 동반이라서 굉장히 좋고, 수플레 팬케이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원래 좋아하는데 못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이나 홍대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많이 못 먹었는데 진짜 날 잡고 먹어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가볍게 그냥 강아지랑 아들이랑 산책하면서 가도 돼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엄살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평발이고 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즈노 복싱화가 저한테 굉장히 안 맞았습니다. 미즈노 복싱화가 굉장히 불편했고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때 미즈노 복싱화를 신으면서 복싱장을 다녔습니다. 이 복싱장도 반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멘붕이 온 상태로, 그렇다고 막 심하게 멘붕이 오지도 않았고 멈춰 있던 건 아니라 계속 단련을 했었고 훈련을 했습니다. 맵북 초기화된 상태에서도 영상은 계속 찍었고 영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진행을 했고 단련을 했습니다. 하던 대로 하던 루틴으로 계속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영상도 올렸습니다. 맥북 초기화 특집으로 그 전에 올렸었고, 이거는 그 영상들 제외하고 나머지 영상들을 올리는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지 데미지를 안 입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SSD 카드가 있어서 다행이기도 했고, 영상 자체 전체적으로 날아간 건 아니었었어가지고 핸드폰 용량이 없다 보니까 핸드폰 용량을 옮긴 후에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됐던 거 빼고는 영상은 남아 있었고 다시 받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나머지를 다 가지고 편집을 다시 시작하면 됐었어가지고 막 그렇게 지장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시작했고요. 마음을 다잡고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영상은 편집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맥북은 문제가 없었고, 그냥 이제 제가 비밀번호를 몇 번 잘못 쳐서, 이게 아이폰 애플 특성상 경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좋은데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으니까 좀 알고 싶진 않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제 복싱장, 실내 복싱장, 저만의 복싱장을 기구도 몇 개 사고 그렇게 내부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닝머신, 이거는 지금 데코용으로,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바닥 소리가 뻑뻑 소리가 엄청 납니다. 밑에 도망간 새끼들 거 가져왔는데 그냥 몸만 도망갔어요.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여기도 제가 청소를 직접 다 하고 한 곳인데, 이거를 제가 쓸만해 보여서 갖고 왔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데코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막 목 쓸 정도는 아닌데 영상 찍기에는 힘들어서, 그리고 운동하기에도 조금 힘든 것 같아서 그냥 데코용으로, 인테리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빠르게 운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빠르게 운동을 하고 싶어서 운동을 바로 시작했고요. 바닥이 단점인 거 빼고는 다 괜찮았는데, 여름에 무척 덥다는 점, 지금은 에어컨이 있어서 괜찮지만 이때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는데, 지금은 귀찮아서 바닥을 안 할 거지만 이때 바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바닥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괜찮긴 한데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요.
그리고 여기가 운동하는 공간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회사 사무실 같은 용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울립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제 옆방, 엄마 방까지 들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불편하다 그러시진 않아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저 런닝머신이랑 오한마 둘 다 못하게 됐습니다. 옥상에 있던 걸 가지고 온 건데 옥상에서는 이제 운동을 못할 것 같아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 윗몸 일으키기 기구도 생각했던 것만큼 운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의자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필라테스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플라잉 요가를 했는데, 굉장히 운동이 되고 좋았는데, 선생님이 인성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플라잉 요가 선생님이 크로스핏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욕을 엄청 하셨는데, 저도 크로스핏을 안 하려고 하다가, 크로스핏을 한번 가봐야겠다. 너무 이슈가 되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핏 후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플라잉 요가는 라이브에서도 몇 번 얘기하고,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플라잉 요가랑 크로스핏 후기를 한번 얘기하는 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어떻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좋은 한 해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영상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뭐 어차피 기다리시는 분들은 없었을 것 같지만서도